자,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실에서요, 부패 예방 추진단에서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왔던 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 용어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 태양광 사업입니다. 이 태양광 사업에 국가 예산 재정이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살펴봤더니 샘플 조사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에 2천억 원이 넘는 돈에 이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이 부분을 강하게 언급을 다시 했죠. 자, 태양광 사업 기금 위법 사례, 과도한 불법 대출도 있었고요. 쪼개기 계약도 좀 있었습니다. 또 가짜 시설을 설치해놓고 돈을 받는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와 그다음에 중앙정부 어디에서 이런 이 국민 혈세 누수가 있었는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표본조사 드러난 비리가 이 정도이니 전체로 확장하면 낭비된 예산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나라 돈이 새고 있었음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앞뒤 안 가리고 정부에 대한 모욕 주기고 망신 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처할 때마다 남 탓하고 특히 전임 정부 탓을 합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아, 매년?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조사를 해왔던 건데 갑자기 이게 새로 생긴 것처럼 마냥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인 것 마냥 몰아가는 게 특히나 대통령실이 나서서 하는 말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화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그 가운데서도 이 태양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예산 낭비 사례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하면 아마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네 분에게 제가 이게 문제가 있는 전 정부에서 했지만 문제가 있는 예산 낭비 사례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윤건영 의원 얘기했지만 이거는 문재인 정부 망신 주기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다라고 하면 X 이렇게 하면은 반반씩 나뉠 것 같아요. 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국무조정실 부패 예방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시작된 수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X 이렇게 하면 또 대부분 X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OX를 하겠습니다. 자, 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될 조사고 당연히 해야 될 수사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 이것은 전 정권 망신 주기다라고 하면 X 한번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 관련된 이 부패 예방 추진단의 이런 어떤 조사가 온지 X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꽂아 주십시오, 김재현 의원님. 자,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적법한 수사고 꼭 해야 되는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태양광 문제는요. 예.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그 지금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그 돈의 흐름이라든가. 뭐가 안 보여요? 조금만 앞으로 쭉 당겨봐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이제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더 한 가지는요. 이게 결국에는 첫째는 그 태양광 시설을 할 때 정부 예산이 지원되어서 태양광 시설을 하지만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전력은 사실은 그냥 시장 그 가격으로 따지면 경제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돈을 시장 가격 몇 배를 주고 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전력을 사주는데 그것이 결국 그 전력 거래소에서 그 거래되는 전력 그 가격보다는 훨씬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한전이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우량 기업이나 한전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부실 기업이 되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전력을 사주는 것은 둘째치고 지금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지역 주민들과 수많은 마찰이 있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은 또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단순히 정부 지원 자체가 지금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면 이미 우리 그 과거에 뭐 몇 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당시 여당 소속의 뭐 정치인이 예. 국회의원한테 뭐 폭언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미 뭐 형사처벌도 받고 그런 사례가 부지기수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계속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눌러놓고 뭉개고 예.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빙산의 일각이 조금 드러난 것뿐이지 예.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차제에 이 태양광 발전 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카르텔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지금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권의 그 어떤 원천이 정부 돈이거든요. 예. 그럼 결국 권력자도 일부 뭐 결탁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암시를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것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보고 예.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될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원래 정식 명칭은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산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투입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경철 의원님, 이 전력산업의 기반을 바꾸겠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태양광 같은 신재생 쪽으로 전력산업의 기반을 좀 바꾸자. 그래서 새로운 전력산업 기반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이 되는데 결국은 시작은 탈원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복마전 형태를 띠게 됐을까? 그러니까 탈원전을 뭐 굉장히 강조하고 나서니까 대체 에너지원이 필요하니 예.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렇게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릴 만큼 우리 국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태양이 열사의 나라처럼 센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바닥에 바람이 그렇게 센 나라도 아닌데 예.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좀 무리한 사업을 했고 그리고 탈원전과도 이게 연결이 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유럽이 지금 가스를 못 받아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사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할 때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예고됐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섬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는 북한이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 예. 에너지 섬의 나라죠. 그만큼 우리는 모험적인 에너지원 개발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탈원전, 급격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이것은 나라의 계속성을 무너뜨릴 예. 수 있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게요. 제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가 청와대 출입하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이게 속된 말로 충돌이 많이 일어났어요. 환경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내에서도 이게 충돌이 되면서 산업부는 이것을 장려하고 환경부는 막아서면서 예. 정부 내에서도 말이 많았고 많은 태양광 사업자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거 예. 환경부 왜 막아 이거 정부 장려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5년 내내. 결국에는 그 김은경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뭐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불미스러운 예. 일로 블랙리스트로 혼자 기소가 됐는데요. 장관 중에서. 그때도 환경부가 이것을 막았다는 그 이유로 기소가 됐다는 음모론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많이 준 사업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니 복마전이 벌어지고 우리나라가 전력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한전이 엄청나게 적자를 안고 한국 수력 원자력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그러한 것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계속 국가를 만들려면 예. 에너지가 제대로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 오늘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조사 규명되어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아니라 어떤 정부라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10년, 100년을 봐야지 5년 정권이 함부로 절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른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원전을 옹호하는 분들을 원전 마피아라고 불러서 망신 주고 대부분 다 쫓아냈죠. 예, 그런데 오늘 대통령은 태양광 카르텔 비리다, 태양광 카르텔 비리다,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원전 마피아의
이어서 이제는 태양광 카르텔이라고 하는 신조어 용어도 좀 생겨났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반론할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근데 이 전력사업 기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뭐 기본적으로 보면 뭐 일부 잘 못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이죠. 엄벌에 처할 건 엄벌에 처할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전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대체 에너지의 생산 기반과 기술 개발을 위한 예. 원천을 까는 겁니다. 사용자를 많이 넓힐 수 있는 예.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풀려지거나 부실하거나 예. 불법한 부분들이 분명히 지자체마다 있었을 것이고 담합된 것이나 일부 카르텔 부분도 없지 예. 않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탄소 중립의 시대라고 하는 예.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다양한 풍력과 대체 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지금 현재 태양광 정책 자체가 마치 복지 정책을 가로막는 것 같은 혹은 이 사업 전체가 다 부패 카르텔의 어떤 예. 원흉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과하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수소를 뭐 전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수소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는 뭐 더 많이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라오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도 벤처 뭐 육성. 하면서 엄청나게 벤처가 부실한 벤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제발 대통령께서 옥석을 가리되 이것이 전체적으로 태양광은 아니고 예. 나는 원자력은 옳고 태양광은 잘못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많이 했는데 3.7%밖에 전력 안 왔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많이 최고의 성용차라고 하는 벤츠도 초창기에는 시속 15km도 못 갔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런 부작용은 분명히 처단해야 되지만 원천적으로 이것이 마치 잘못된 사업인 것처럼 또 전력기금이라고 하는 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인데 이걸 대통령께서 복지를 가로막았다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발표가 되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공 행정관님. 지금 이 타이밍은 이런 태양광 사업, 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점, 부정부패 이런 거를 밝혀내기에 적절한 타이밍인가? 아니면 타이밍과 관계없이 당연히 그거는 뭐 발견이 되는 즉시 보도하고 발표해야 되는 건가? 요 타이밍의 정치를 한번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좀 약간 착종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매년 조사를 한 거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조사를 할 때는 작년 9월에 시작된 거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조사하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판단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위법 사항이 나왔으면 적발을 해서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까지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같은 것들을 잘 바꿔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맞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개탄스럽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요. 후보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부 인사에게 태양광 사업 특혜가 제공됐다. 또 지금 최근에는 이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슨 뭐 운동권 시민단체가 이런 카르텔을 뭐 도모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제도적인 제도적인 변환을 통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특정한 것으로 몰아서 예를 들면 전 정권의 시민단체 또는 뭐 운동권 출신들로 타겟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가는 건 온당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 아직까지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의도는 좋았으나 결론적으로는 또다시 예를 들면 제2의 사정정국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들을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죠. 그래서 조사하는 건 맞으나 이걸 조사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근데 이걸 다르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의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를 드신 거군요. 예, 뭐 조사는 했으니까요. 뭐. 조사 자체는 당연하지만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그 부분은 경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정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있는 부패 방지 추진단이 사실은 이제 수사권을 갖고 그 조사를 하는 그것은 기관은 아니죠.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조사죠. 예. 그렇죠. 근데 공무원 공직자 중심으로 업무 처리 행태를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불법행위 내지 범법행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해야죠. 실제로 예. 또 고발한 사례가 예.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도 개선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예.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국회의원일 때도 수없이 이게 그 특히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원한 협동조합의 그 가장 저 지원을 많이 받은 분이 결국은 당시 민주당 소속의 뭐 민주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던 분이고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었고 또 다른 분도 뭐 이렇게 박원순 시장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그 공격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매년 그 규모가 늘어났거든요. 태양광사 초기부터 관련해서. 예. 문제가 되고 이것이 불합리하다 또 무역업자가 왜 저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까지 예.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동안에 우리가 이만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결국은 결과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수사 똑바로 해라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저렇게 벌쩍 뛰느냐. 예. 민주당 스스로가 뭔가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그동안 그만큼 이야기해도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는 이제는 이제 들키니까 정치 단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산지 태양광을 갖다가 농지 태양광으로 바꾸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이 사업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 10만 명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법들을 동원한 부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적발이 된 거겠죠. 적발이 됐으니까 적발된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예. 불구하고 특정 세력이 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전 매우 문제가 많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태양광 사업이 사실 뭐 산지, 농지 또 이제 뭐 댐 위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또 각 단독주택, 가구 그쪽에 또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업들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막대한 재원이 나간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태양광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확전이 되고 있냐면 이 감사원의 역할 또 감사원을 통제하는 문제까지도 이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북한 어민 북송 문제 있죠. 서해 공무원 피살 피격 사건이 있죠. 또 코로나 백신 문제 있죠. 또 2022년 3월 대선 선관위의 속풀이 투표 논란이 있죠. 방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또 이거 있죠. 한상혁 방통위원장 있죠. 권현희 지금 권익위원장 있죠. 여러 가지가 지금 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이 됐다가 아직도 사표를 내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야당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명칭은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입니다. 이 감사원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전임 정부를 탈탈 털고 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던 기관장들, 공무원들을 내쫓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법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입니다.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네, 이 감사원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감사원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기관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사 계획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계획서를 국회에다 제출해서 국회 승인을 받아라. 이게 주 골자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감사원은 사실은 이제 독립기관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직속돼 있지만 대통령실, 과거 청와대도 감사원 감사 계획서를 미리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가 그거를 사전에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게 지금 최재형 의원의 얘기인데 이거 네. 민주당도 이거 공감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뭐 신정훈 의원이 이제 그런 현재의 현상적인 측면, 즉 권익이나 방통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과거에 무슨 뭐 각 부처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어 놓고 나가라 했던 부분들을 대신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뭐 표적 감사를 한다 이 뜻이군요. 예. 지울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중립적으로 일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저도 뭐 최정 의원이 얘기하듯이 실제적으로 뭐 감사원장을 뭐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지만 중립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사실은 동호반복이에요. 사실은 원래 예. 그런 기관이어야 되고 다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인터뷰를 하는 최재형이라는 분이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나는 사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내신 분이 감사원장으로서의 그 중립을 지키면서 또 뭐 나름대로 소신 있게 잘했다. 그걸로서 끝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고 그런 어떤 여당의 의원이 되다 보니까 감사원이 덩달아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거든요.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신 의원이 만든 법안이 저는 적절하거나 끝까지 갈 수 있는 법안 저는 아니라고 솔직하게 생각이 들어요. 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문제 제기가 나왔는가를 감사원도 좀 돌이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경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감사원이 문제가 있는 것을 들여다본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라든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기관장들을 내쫓기 위해서 해당 기관을 좀 집중적으로 표적 감사한다고 보세요? 2020년에 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청와대도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감사 보고서도 봤는데요. 그 청와대 여러 뭐 관련자들에 대해서 뭐 사람이 엉뚱하게 돈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것까지 뭐 감사해서 적나라하게 적시를 했던데 뭐 감사원은 대단히 중립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감사원 보도자료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국회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전 사전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사후에 그 결과물을 국회에 보고하여라. 이것은 감사의 기밀성을 대단히 침해하는 입법 폭주? 뭐 이건 과잉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경찰이 도둑놈 잡으려고 밤에 잠복근무 하는데 MBN에 광고를 내고 잠복근무를 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MBN에 광고를 내고 잠복근무를 하면 어느 도둑놈이 그 광고가 아니고 뉴스를 뉴스로 하든지 뭐 어떻게 알리고 하라면 어느 도둑이 거기 가서 범행을 하겠습니까? 결국엔 잠복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허탕만 치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를 날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 비교될 만한 것이다. 감사원의 기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법부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 감사원이 뭐 그냥 입법기관도 아니고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독립성을 여태까지 유지해왔고 그만한 결과물을 많이 내어왔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굉장히 읽지 못한 것이다. 과잉입법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된다.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우리의 목을 조이니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자. 감사원이 우리가 임명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니까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통제하자. 이 뭐 검수완박, 지금 감사완박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의 의도는 딱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긁어부스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입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단은 실제로는 감사원장이 시작한 거죠. 조정훈 의원이 뭐 질문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감사원 왜 원래 규정은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감사원장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시발이 됐었고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북한 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사 그러니까 전 정부의 문제라고 그 현 정부가 제기한 사안마다 감사에 들어가니 아 그렇다면 현 정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저는 좀 과잉하게 입법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예.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미리 알려주고 감사를 하라고 얘기하면 숨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측면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지금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원장에 계시다가 예를 들면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대선 출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감사원장의 권한을 통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잉 입법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만 현 감사원장도 그렇고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스스로가 정치적인 중립성들을 훼손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입법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감사원의 행위까지 저렇게 예를 들면 규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이 지금 169석인가요? 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맘먹으면 못할 게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감사원법 개정안 이것도 그렇고 어제 오늘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면서 끼치는 회사에 끼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손배소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합동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 이제 발의가 되는데 이걸 이제 처리하겠다는 게 이제 입장인데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감사원법 개정안도 그렇고 이거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하면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이제 입법 폭주, 예. 특정 다수당이 그 국민의 여망을 배신하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입법 폭주를 할 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거부권을 있죠. 갖고 있군요. 예. 대통령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국회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예.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쉽게 통과될 수가 없죠. 대통령의 그 어떤 국정 수행의 의지와 다른 예. 법률이라면.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그냥 치고받기에서 끝날 확률이 높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선전용으로 전부 들고 나온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국회 내에서도 무조건 다수결로서 막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게 항상 양보했던 것이 법사위원장이 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도록 예,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지금 그 헌법상으로 감사원장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긴 하지만 직무상 독립기관이고 예. 임기도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감사원장의 직급도 사실은 거의 총리급 비슷하게 맞춰놨어요.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이런 그 감사 업무, 뭐 회계감사라든가 또는 직무감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 세력으로부터 좀 독립되게 예. 그렇게 운영하라는 취지인데 국회 다수당에서 저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마음대로 예. 감사권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저렇게 통과되기도 어려운 법을 들고 나온 것은 현재 감사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예. 뭔가 지금 찔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를 막고자 하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전 정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느냐. 아니 지금 현 정권이 들어온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예. 감사는 통상 과거의 그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작년 연말까지의 그 성과에 대해서 금년에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금년 5월 달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러면 팔짱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된 수많은 이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뭔가 지은 죄가 많구나. 저 감사를 반드시 막아야 되니까 저런 특별한 그 수단을 쓰려고 하는구나. 뭐 그렇게 보이죠. 예,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서 이 여야가 팽팽하게 긴장 상태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이 국회의 역할 또 뭐 입법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영상 하나 보고 이 얘기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